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0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갑시다. 3번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중에 최고 난도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이 충분치 않아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개형을 찾아가서 푸는 문제. 이 유형의 문제는 최고 난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3번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최고 난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고 난도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별표 쳐두시고 별표 한 개 쳐두시고 그리고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날 수 있다 그랬냐면 가 조건에서 0 또는 2를 지난대. 결국에 가 조건을 해석해보면 주어진 2차 함수는 0,0을 지나거나 아니면 가 조건을 해석해보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2,0을 지나거나 여길 지나거나 둘 중에 한 놈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나 조건을 해석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0,0을 지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겨먹었거나 2,0을 지나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저 함수는 요렇게 생겨먹었거나 요렇게 되겠지요. 두 점 중에서 한 점만 지난다 그랬으니까 0,0을 지나면서 2,0은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나가리 꺼지셈. 그 다음에 요 놈 또한 마찬가지로 0,0과 2,0 지나면 얘도 좋아.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함수는 노란색 이 그래프 아니면 노란색 이 그래프 둘 중에 한 놈이 될 건데 근데 문제에서 저 밑에 맨 마지막에 네모 박스 밑에 어떤 조건이 추가로 달렸냐면 F3이 0보다 작대. X좌표가 3인 이 순간 Y좌표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지금 요 놈의 그래프가 된다면 X가 3일 때 Y값이 0보다 커지니까 X가 3일 때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케이스는 요 녀석이구나. 됐어, 좋아. 요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또 다른 X절편 중에 한 놈이 얼마가 될 거냐면 2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하시고요. 조건을 맞는 걸 찾아가시고요. 이 모양에 합당한 요 놈을 베타 콤마 0이라고 할까?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x에 대해서 fx는 x-2 곱하기 f-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놈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이용하게 되면 베타가 4가 된다는 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2 곱하기 x-4가 될 거고 완성했네요. f-1 구하라 그랬으니까 f-1의 값은 3 곱하기 5 답은 15라고 쓸 수 있겠지요.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한번 풀기 시작했다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었겠지만 아예 손을 못 대고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이 유형의 문제가 다른 복잡한 개념이랑 결합된다면 최고 난도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활용해서 조건을 분석한 후 문제 풀러 간다. 이 패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으로 갑시다. 4번 문제는 뭐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요.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조건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따라서 대칭축이 x는 1이 된다라는 사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바로 지나갈게요. 6번 문제. 그래프 이쁘게 그리시면 끝납니다. 일단 먼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2-루트 3이라고 했네요. 6번 문제.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gx는 2x 플러스 b 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요. 연립방정식 구해야겠네. 연립방정식 만드시고 정리해 주시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가 될 거냐? 한 놈이 2-루트 3이라고 했고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서 다른 한 근은 얘가 되겠네. 둘이 더해 줍시다. 두 근을 2-루트 3과 2+루트 3을 더한 값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두 근을 곱해줍시다. 2-루트 3이랑 2+루트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계산해봐. 그러면 a가 얼마야? 4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계산해봐. 1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야? 2가 되겠네? 계산 맞지? 4 빼기 1,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좋아. 가 주어진 상태에서 h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게 정답이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거기다가 직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때 걔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의 x좌표가 한 놈은 2-루트 3, 다른 한 놈은 2+루트 3 요렇게 생겨 먹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함수 아니구나, 밑에 있는 함수를 데리고 가래. 밑에 있는 함수는 얘니까 요 놈하고 요 놈들을 선택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hx라고 할 거다. 이 hx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골라보래. 그러면 요 놈과 세 점에서 만나는 t를 구해봐야지. 이게 y는 t가 됐을 때 세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디냐?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놈을 알파라고 하겠네. 그리고 이들이 교점을 만나고 있는 여기까지 요 놈이 베타가 되겠네. 라고 한다면 t의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요 꼭지점의 y좌표, 교점의 y좌표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6번 문제는 별표 3개 쳐두시고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이고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를 정의하고 선택하는 문제, 이 그래프만 이쁘게 잘 그리시면 문제 풀릴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7번 문제. 얘 또한 마찬가지로 해설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절하게 마지막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도형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이쁘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만 이쁘게 잘 그려놓고서 문제 풀면 문제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7번 문제 생각보다 진짜 쉽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원점과 A점에서 X축이랑 만나고 있는데 이차 함수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하겠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고 있어. 그거를 그래프로 이쁘게 그려주시면
시킨 대로 그래프 그리고 있는 중인 거야. 얘가 0,0, 얘가 A, 0, 얘가 B, 그리고 요 놈이랑 평행한 접선을 요렇게 그렸을 때 접점의 좌표를 C라고 합시다. 그때 ABO의 넓이가 48일 때 ABO의 넓이가 48일 때 ACO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요 놈의 넓이 구해보세요. 끝났어. 그냥 ABC 점의 좌표만 구하면 돼. 이걸 니네가 못하겠냐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 주어진 설명을 하고 막 글로 설명하고 있는 그 글을 이쁘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뭐만 찾으면 돼. A점의 좌표 찾고 B점의 좌표 찾고 C점의 좌표 찾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돼. 그리고 얘네들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도 뭐 EX 플러스 K가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계산하기 싫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왕 착한 마음 먹은 거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2차 함수 식을 찾으러 갑시다.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원점과 A점을 지나고 있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 x절편이 0하고 A,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놈하고 y는 2x라는 녀석하고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교점의 좌표를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ax는 2x 요놈 풀어주시면 x의 값은 0 아니면 a 플러스 2 요렇게 두 개가 되겠네. 따라서 b점의 좌표 나왔네요.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A.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2A 플러스 4.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로 표시해보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A로 표시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A 플러스 4. 그게 얼마다? 48이다. 깔끔하게 정리해 줍시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8은 0. 따라서 A의 값은 6 아니면 마이너스 8 둘 중에 하게 될 건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A의 값은 6. 거기서 요 접선은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될 거고 2차 함수 y는 fx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었지? 얘랑 y는 2x 플러스 k가 얘네 둘이 접한대. 아까 얘기했어.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판별식이 0이다. 얘네 둘이 연립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는 2x 플러스 k 넘어가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k는 0. 요놈의 판별식 구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k에다가 마이너스 16을 대입하는 순간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4가 되겠네. C점의 x좌표는 4가 됐어. 그놈을 접선에 대입하든 2차 함수에 대입하든 어딘가에 대입해주면 여기다 4 대입할까? 4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8. 근데 a가 얼마였냐면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넓이는 24라고 쓸 수 있겠네. 단순 연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형 문제 만났다고 해서 너무 쫄거나 피해 다니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차 함수, 2차 함수 둘이 곱했더니만 4차 함수 인수분해까지 해주셨네요. 적절히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히 잘이라는 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적절히 잘 이 해결이 안 된다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 검토해 봤고요. 그러니까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주어졌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함수 2차 fx 마이너스 1인 함수 gx에 대해서 f-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뭐가 돼야 되냐? 주어진 인수 4개 중에서 2개를 적당히 fx가 가져가야 돼. 그게 어떻게 돼? x 곱하기 x-2 요 놈입니다. fx를 요렇게 2개 주시고요. 그리고 gx를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요. 남은 놈을 gx한테 주시면 fx하고 gx가 완료됐네요. 됐어요. 그러면 요 놈이랑 y는 mx가 접한다. 그러면 얘네 둘이 연립한 거에 판별식이 0. 그 다음에 요 놈이랑 y는 mx가 접한다. 얘네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이 0.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m의 값을 찾아가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무지 어렵다. 내가 너무 손쉽게 설명했지만 어디가 어렵냐면 이 둘을 보고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fx하고 gx는 요 놈이 될 거야 라는 요 사고 과정이 무지 어려운 문제야. 저거 찾아가는 연습. 해설하기 전에 미리 찾아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실험을 평소에 시간 많을 때 실험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10번. 10번 문제는 그냥 연산 문제라. 연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조건에 의해서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조건에 의해서 대칭 축을 구할 수 있겠네. 가조건에 의해서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1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p라고 할게요.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fx를 0으로 만드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때 f2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두근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 두근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그 값이 마이너스 4래.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 걔가 마8 마6 따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 거야? 마3이야. 이게 대칭축이지. 두 x절편의 중점이 대칭축이 될 테니까 끝났어. 그러면 fx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는 x 플러스 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겠다. 다 구했네. 그러면 a의 값은 6, b의 값은 7, 마이너스 6에서부터 7 사이에 최대 최소 함수도 나와 있고 범위도 나와 있고 계산하시면 되겠지요. 네, 여기까지. 이 12번 문제도 진짜 쉬운데 여러분들이 12번 문제에서 뭘 놓쳤냐면 주어진 함수 fx가 인수분해가 된다. 요 인수분해만 찾고 나면 무지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놓쳐서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경우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 이게 나오니까 근데
함수 fx의 미정계수 k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수분해 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게 k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긴 하지만 인수분해 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는 쉬운 문제인데 인수분해 손을 못 대고 끝난 학생들이 많아. 12번 문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11회차 때 뵙겠습니다.